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시간이죠. 네.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 네. 모시겠습니다. 신상훈 장한대 외래교수, 인컨설팅의 이정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잠시 알려드렸죠. 네. 합격자 비법 분석. 네. 오늘은 유통업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유통업종 준비해 오신 이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주에는 우리 여성 구직자들의 선호 현상이 높은 유통업종에서 백화점을 좀 골라봤습니다. 오, 네. 백화점을 고객의 입장에서 많이 가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구직처, 그러니까 취업처로서 백화점은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인기가 상종가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취업을 한 구직자의 사례는 좀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훈 대표님도 유통업종 합격자들 사례 좀 많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도 오늘 그 백화점과 함께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홈쇼핑 합격 사례를 통해서 구직 준비자들의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홈쇼핑까지 예. 정말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합격 사례가 조금 어떤가요? 좀 다른 업종과 다른가요? 좀 많이 달랐어요. 아, 이 친구는 사실 언어 전공을 한 여학생이었는데 중국어를 전공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중국어 전공자가 무슨 일을 딱히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 쪽에 지원을 하는 건데 굉장히 그 자기 활동 경험하고 매칭이 잘 되었던 거죠. 첫 번째가 이 중국어 원어 연극 동아리 했던 것이 실제 채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던 대학생들과 파트너십 스튜던트 과정이 있는데 여기 또 활동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면접 때 어떤 특별한 기능하고 연결이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합격자의 취업 준비 과정은 또 어떤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취업 준비는 이 친구를 좀 전략적으로 했는데 그 4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학점도 조금씩은 낮춰가면서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스터디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게 대외 활동을 꼭 했던 것이 실제 도움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대학생들하고 교류를 했는 거죠. 이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인맥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을 본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잘 조율을 해내서 굉장히 심사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 스터디를 이분이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홈쇼핑 회사를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서 맞아요. 스터디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도움이 좀 안 됐습니다. 왜냐? 2번 나갔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예. 재고 씨가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예, 이 취업 스터디라는 것이 질문해 주셔야죠. 네. 예, 그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네. 실제 이 친구는 취업 스터디를 이제 면접 중심의 스터디를 했는데 이 굉장히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취업 스터디는 같은 또래끼리만 속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컨설턴트를 배치받아서 전문적인 코칭을 받았던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그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사상식 준비인데 이건 별도로,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와 별도로 시사상식 준비는 신문 스터디를 별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차곡차곡 쌓아놨던 게 어떤 돌발 질문에도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홈쇼핑, 백화점 쪽 정말 뭐 시사와는 좀 무관할 거,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홈쇼핑 쪽에 특히 더 주목을 하자면 백화점 쪽과 또 다른 점이 있나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 역시 그 중국어 전공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군요. 회사에서 이제 좀 중국 진출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홈쇼핑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를 보면 서류 본 다음에 종합 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직무 면접, 심층 면접, 임원 면접으로 보는데요. 심층 면접에서는 지원자 10명의 면접관 2명이 약 4시간 동안 역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가치 판단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이 MD 쪽에 특히 홈쇼핑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상품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MD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그 강의를 다니다 보면 혹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 막연한 그 유통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실제 많은 친구들이 선호하고 있는 많은 직종인 만큼 이 업무는 좀 잘 될 것 같은 상품을 발굴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품 발굴을 위해서 홍보가 들어오는 업체와 상담을 하거나 혹은 MD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적합한 상품을 골라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 및 고객 니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혹은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혹은 협력사, 회사 내 유관 부서 협력 그리고 판매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MD가 그 전 과정에 개입하는 만큼 역할도 클 뿐더러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MD 같은 경우는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업체 MD뿐만이 아니라 같은 방송사 내에서도 그 사내 실적으로 MD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성이라던가 아이디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자기 개발도 꾸준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MD에 합격한 그 취업자들의 어떤 과정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지원자의 일단 기본 과정을 보면요. 이 지원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중국 어학연수와 항공사에서 인턴 경험이 있고요. 생각보다 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40점. 그리고 저한테 4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공채 위주로 준비를 하였고 학점 관리 그리고 토익 점수 그리고 MD 유통교육원을 다니면서 유통에 대한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혹시 이 지원자를 직접 면접 보셨나요? 직접 아니요. 면접보신 건 제가 아니고요?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면접 시에 본인이 직접 답변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례 중심으로 스스로 답변을 정리하고 타인의 답변을 참고한다라거나 혹은 형식적인 답변을 외우지 않았던 게 이 면접 시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평상시에 이 친구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자료를 DB화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수첩을 실제 면접에서 보여주며 유통 MD가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신이 갖고 있는 특기와 연결시켜서 실제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준 점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MD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유통 쪽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가, 팀원으로 활동한 경험 혹은 리더 역할을 하면서 거두었던 성과라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행 가능했던 아웃풋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 좀 주요적으로 받았는데요. 네. 질문이 참 어렵죠.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어려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준비했던 것만큼 좀 꾸밈없이 이야기했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답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실제 일을 하면서 준비 과정뿐만이 아니라 MD로서 가장 중요한 성과 부분까지 조목조목 확인을 하는 답변까지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이 면접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들 하나요? 이게 좀 홈쇼핑하고 비슷한가요? 같은 유통 쪽이라서. 조금은 좀 달랐어요. 이게 면접을 일반 면접과 이제 구조화 면접으로 두 개를 나누면서 특히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예. 옛날에 본인이 구직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자기 활동을 그대로 설명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활동을 하면서 폴란드 대학생 팀이 한국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이드 역할을 해줬는데 이때 그 팀이 영상 제작하는 걸 도울 때 고궁에서 찍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일요일 날이라 고궁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재래시장에서 찍을 걸 권해서 이 팀이 대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설명해 주니까 반드시 활동했던 사례가 진짜 구직에 진짜 매칭이 되는 도움이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면접의 질문이 재밌었던 것이 조직 내에서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좀 당혹스러운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먼저 이 상사의 업무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서 하겠다라고 답을 해줘서 네. 굉장히 높은 좋은 평가를 아, 받았다는 그럴 때 거죠. 일단 상사를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좋군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밀접한 거니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참 면접 질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도 좀 남다르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소서 이 친구의 참 재밌는 것은 네. 그 우리 상은 MC께서 질문해 준 거와 똑같은 답을 합니다. 네. 솔직히 본인 전공 영역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이나 유통업 쪽에 입사 지원서 쓸 때는 전혀 무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를 따라가는 이중 복선 지원을 해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쓸 때는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 매칭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회사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쓰게 돼서. 그래서 이 친구가 권하는 건 있습니다. 복수나 이중 지원을 좋기는 하는데 동일 인더스트리나 계열군에서 지원을 하면 그만큼 유리하게 자기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또 합격한 곳이 롯데백화점인데요. 롯데는 그 원스톱 통합 면접이 있네요. 원스톱.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면접을 하루 동안 내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 아이고. 그러니까 임원 면접, 아까 구조화 면접까지 굉장히 체력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언제 다 해보네요. 아침부터 사실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형태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원스톱 면접을 대비할 때는 체력 안배가 우선이라고 이 친구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스톱. 네. 자, 유통 쪽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적성에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도 뭔가 좀 특별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통 우리가 알려진 인성 적성 검사는 사실은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성 검사라는 것은 순간순간 나오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추적하지 않고 앞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대응을 해서 풀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내에 충분히 쓸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도로 어떤 계산을 하고 뭐 시험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은 대표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홈쇼핑 MD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줄 말씀 있어요? 네, 그 사실 그 홈쇼핑 즐겨 보시나요? 네, 자주 보죠. 네, 그러면 네. 그 홈쇼핑에도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실제 지원하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MD 사업부도 다양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MD를 만약에 맡게 된다면 뭐 금융사업부라던가 여행사업부, 뭐 뷰티, 홈 리빙 등등 자신이 어떤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분야의 MD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전문적으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먹는 교수님. 쪽은 없나요? 저는 음식 쪽 MD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외식 쪽이요. 아, 네, 외식 쪽. 네. 예. 자, 교수님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때 이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구직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던 팁은 위기관리 능력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것이 구직에 성공하는 횟수가 높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이나 상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접을 볼 때 아까 상사가 불법적인 일 혹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명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것 등등의 돌발 질문이 왔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본인이 준비했던 경험을 그대로 녹여내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백화점 홈쇼핑 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신상원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